옛날부터 소는 집안의 가족처럼 이렇게 생활을 했고 또 재산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농사철에는 온 동네 농사일을 하기도 하고 또 소달구지를 끌고 시장에 가기도 하고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새끼를 또 낳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유익한 동물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소를 기르는 가정은 그 당시에 보면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소가 여름에 힘들 때는 왕겨라든지 이런 소죽을 몸보신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또 바닷가 근처에서는 낙지를 먹이면은 누워있던 소가 벌떡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소와 관련된 속담들이 있는데, 말을 잘 안 듣고 고집이 센 사람을 가리켜서 쇠퉁배기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황소고집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리고 소닭복이라는 말도 있고 퇴귀의 경일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그 원앙소리는 보는 이들에게 그 잔잔한 감동을 준 일도 있지 않습니까? 들에서 일을 끝내고 노인이 소달구지를 타고 있으면 소가 알아서 자기 집으로 잘 찾아간단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서 소는 주인과 함께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날에는 농사일을 돕는 존재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그런 최대의 공급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략 5억 마리의 소가 길러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소와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상주에는 소무덤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소를 키우는데 이분들이 바깥에 무슨 병원을 가든지 어디 볼 일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출타하는 경우가 많았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때 되면은 소 밥을 줘야 되는데 이웃집 할머니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이웃집 할머니가 이제 때 되면은 가서 주인 없을 때 가서 계속 밥을 주고 이랬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이 소가 외양간에서 목줄을 끊고 할머니 그 무덤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무덤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서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동네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소를 잘 달래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곧장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그 할머니네 집에 가서 영정사진을 보면서 한동안 서 있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이야기가 이 소는 은혜와 감사함을 아는 소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 소를 팔지 말고 동네 소로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동네 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순간에 죽었는데 이 소를 기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의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아주 푸짐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소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상주에 가면은 지금도 소의 무덤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를 아는 소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 못된 거는 짐승만도 못해, 뭐 이렇게 말하듯이 사실 그 소도 인간과의 그 교감에서 감사와 은혜를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젊은 시절에 아버님 친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다만 이것은 제가 직접 가서 고증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충청남도 그 논산에 가면은 노성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노성면에는 파평윤 씨들이 많이 살아요. 파평윤 씨를 노성윤 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파평윤 씨 집성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윤씨네 가문에 어떤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집에서 소를 길렀다고 그럽니다. 소를 기르는데 아침에 소를 밖에 나가서 풀도 뜯어 먹이고 매놓기도 하고 이러고서 저녁 때 되면은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소년 시절부터 이 사람이
소를 자기 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소를 풀도 뜯어 먹이고 매놓기도 하고 저녁 때 되려면 데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평생 이 사람이 이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몇 자리를 잡으려고 직관이 와가지고 하는데 마땅치 않았어요.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면은 해가 다 갔는데 저녁 때가 되었는데 소가 어느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이상하다. 이게 소가 누워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이러거든요. 어디 가기 싫으면 이제 누워 있기도 하겠지만 아프면 누워 있거든요. 근데 그 밖에 나가서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직관하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 현장을 가보고서 직관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이 자리를 발견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아주 명당 자리예요. 그래서 그때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이 사람의 고마움을 자기가 갚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점지한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그 묘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후손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소위 말하는 삼정승 육판서가 났다. 아무튼 그 후손들이 그 큰 인물이 나고 그 윤씨 가문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사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그 동물에게도 이렇게 후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동물도 감동을 해서 그런 은혜를 갚는다. 감사할 줄 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떤 울림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 살면서 덕을 많이 쌓으면은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러한 덕은 본인은 물론이고 후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소들의 이야기는 감동과 함께 올해 소띠해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소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